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포기해야 될까? 아니면 접촉 기회일까?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의 생각은? 이란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자주 체크해 보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폭락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걸 지금 점검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지금 투자의 심리 상태는요,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숫자가 18입니다. 자, 이 18, 여러분, 지난주에 본 거 아닙니까? 그때 18. 여러분들이 제가, 좀 한번 심하게 욕 한번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도 주말이니까 실컷 한번 욕 한번 하시고, 예, 우리 또 영상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extreme fear예요. 극도의 공포 상태. 지금 사람들이 엄청 쫄아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what emotion is driving the market now. 지금 어떠한 감정, 어떠한 심리가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나? 아주 극도의 공포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잖아요. 좀 나아지려면 20 갔다가 좀 나아지려면 트럼프 한마디에 또 왕창 내려오고, 그러니까 20, 19, 18. 여러분, 이건요. 이게 지금 온 지가, 이 익스트림 피어가요, 2022년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정말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덮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다 기억납니다, 우리는요. 테슬라 $100 초반까지 떨어질 때, 막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주가가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자, 그때도 익스트림 피어에서 한참 머물러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또 익스트림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눌리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것은요, 또 풀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지난번 22년만큼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전문가들도 다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탐리도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상반기에 트럼프 이 관세로 인해서 좀 무너지지, 결국 뒤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 기대하면서요, 좀 더 여유를 가지세요. 자, 우리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 봐야겠죠. 요즘은 오일 가격과 10년물 금리가 더 주인공입니다. 자, 일단 4대 선물 시장 중에 선물 시장 일단 다우 보세요. 0.14% 상승 중이고, 오늘은 전체가 지금 그린라이트 들어왔어요. S&P 0.27%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0.37 오르고 있죠. 뭐 큰 오름세는 아니지만 어저께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오늘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죠? 떨어질 때 조금 더 떨어지고, 오를 때 찔끔 오르고,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자, 이렇게 지금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즘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시면 돼요. 시장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공포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오일 정말 중요한데 66점까지 떨어졌습니다. 66.84입니다. 자, 오일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자, 정말 이 트럼프가 오일에 집중하더니 오일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일이 내려가는 배경은요, 다시 한번 또 리핏 해보면,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제 종결로 다가가고 있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결국 종결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이 나면 지금 뭐 오일 가격은 더 떨어지겠지만 이미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우디하고 오펙 있죠. 여기가 무릎 꿇어버립니다. 트럼프에게 선물을 줘버리는 거죠. 우리 생산도 올릴게. 우리가 더 생산 올려버리면 오일 가격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외에 또 선물을 줬죠. 그리고 뭐 트럼프는 자체적으로 빨리 개발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바람이 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값이 66인데요.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60대가 붕괴된다? 그러면 정말 기념비적이고요. 기름값이 60불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물가는
지금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고요. 자, 그다음에 10년물 금리 한번 보시면요. 10년물 금리가 4.2입니다. 자, 지금 10년물 금리도 좋죠. 4.2, 4.3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요. 그냥 대놓고 10년물 금리에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몰기지 쪽이 분위기가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주말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10년물 금리 내려오니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 그 말은 뭐냐면요. 양대 자산 시장인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미국은 주식시장이 더 액티브하니까 결국 주식시장도 레버리지며 이런 투자들이 들어와서 한번 상승할 때도 빠르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정말 지금 인생에 또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요, 이런 매크로와 미국의 좀 이 디테일한 시장을 무너뜨리는, 시장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으면요, 좀 더 마음에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트럼프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연일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 들어왔습니다. 자, 백악관 오버와피스에서 직접 질문 받은 거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 지금 이제 그 기자들이 던지기엔 가장 좋은 질문이죠. 왜냐면은 뭐 주식시장이 계속 무너지는데 원래 트럼프는요, 주식시장 무너지는 걸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일도 볼 수 없는 사람. 본인이 불안해서 못 참는 성미입니다. 그래서 일기 때는 막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 무너지니까 주식시장 살리는데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뭐 이 트럼프가 좀 바뀌었어요. 자, 트럼프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시면 여기서 지금 질문을 받았거든요. 야, 지금 네가 관세를 멕시코, 캐나다 때리고 나서 지금 계속 그 시장이 무너진다. 주식시장이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트럼프는 뭐냐면 그 관세를 내리는 결정이 nothing to do with the market. 시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시장하고 상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시장 무너지는 거 뭐 꼭 관세 때문으로만 보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I'm not even looking at the market. 난 아예 지금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 아예 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말이 이제 더 강한 어조로 들리죠. 나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야,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안 볼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안 본다? 전혀 오히려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이런 질문 받았는데 난 아예 시장을 I'm not even looking at the market이라고 하면서 이게 오히려 반대로요.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래서 역과 이 극단의 양극단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트럼프가 강한 부정이 이게 강한 긍정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관세를 때림으로써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걸 다 보고 있는데 일기 때 같으면요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관세 빨리 정리하고 뭐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더 신경 썼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요 이번에는 웬일인지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별표까지 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Long term, the United States will be very strong with what is happening here. 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런 관점이요. 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함께 굉장히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 긴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의 관점이냐? 머스크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머스크가 얼마 전에도 주가 떨어지니까 롱텀으로 봐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롱텀 보면 반드시 보상이 돌아오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충분히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혁신과 변화는요.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옛날 같았으면요. 뭐 장기적인 관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트럼프는 hot-tempered person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미가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단기적이거나 중단기적인 접근을 잘해요. 특히 본인이 리더십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건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트럼프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머스크랑 같이 다니고 또 본인 주변에 지금 새롭게 이제 이 행정부를 꾸린 측근들이 아무래도 또 투자의 또 기재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게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자. 장기적으로 보면 이 결국은 관세로 인해서 여러분 관세 효과는 뭐예요? 관세. 관세는요, 결국은, 이 기업들이 미국에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투자가 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를 세게 때려야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무너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조업마저 들어와 버리면요. 미국은 다시 한번 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미국이 초강대국 정말 그 지위를 다시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 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피를 흘리는 것을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장기적인 롱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나중에 더 강해지면 주식시장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일시적인 거 감내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트럼프답지 않은 발언인데 이거는 결국 머스크와 그런 다 같은 생각들인 거죠.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런 머스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건요. 머스크가 한 푼도 없는 데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흙수저로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왔는데 테슬라도요. 롱텀으로 본 거예요. 거의 10년 만에 이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기업들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은 이 기업이 강해지면 그때 주가는 뭐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야. 미국이 강해지면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특히 지금 6개월, 1년 요 지금 주식시장이 벌써 많이 프라이스인 반영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무너지는 건요. 감내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많이 이제 가격이 반영되고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좀 더 장기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싸져 있는 주식, 많이 저렴해져 있는 주식을요. 사 모으기에는 정말 적절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트럼프는요. 지금 관세는 우리가 기업들에 대한 거다. 그리고 나라들에 대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그동안 이 소위 쌈 싸먹었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립업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벗겨먹은 그 나라 기업들이나 그 나라들 뭐 중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바로 우방국인 멕시코랄지 캐나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돈 받았으니까 이제는 니네도 토해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impact on the market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지금 이 미국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지금 혼미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자, 지금 이거 보시면요. Retail traders are really confused about what to do during the market sell-off this week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장이 막 market sell-off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내던지는 그런 분위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흘러내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막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들, 개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피눈물 흘리고 있는 개미 투자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거 빨리 정리하고 떠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 막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댓글에 보면 빨리 손절해야지. 뭐 하냐? 뭐 대충 빨리 정리하고 나중에 들어와야지. 지금 빨리 떠나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여러분 지금 그런 헤지 펀드사들이랄지 단타쟁이들하고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것도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또 워런 버핏 얘기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그 버핏도 이런 얘기를 매번 했던 얘기예요. 버핏의 책이랄지 거기 보면요.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오늘 샀는데 그 며칠 뒤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떨어지면 또 많이 떨어지더래요. 30%씩 떨어지고 막 샀는데. 그 버핏도 다 그런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시간 지나니까 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추가 매수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한번 들여다볼 텐데.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뭐, 개미들이 늘 불리한 부분이 뭐냐면요. 혼자 투자다 보니까 사실 이게 멘탈이 막 흔들리죠. 기관들은 그래도 주변에 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조언도 듣고 선배한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인 투자들은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홀로 고독하게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가 필요한 거예요. 제 채널도 필요한 거예요. 제 채널은 아마 테슬라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함 없거든요. 늘 일관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져가다 보니까 계속 자산은 늘어나요.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죠. 그리고 또 뭐 이 계속해서 또 평단가는 또 낮출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어때요? 결국 수량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를 때에 계속 전고점은 돌파해지잖아요. 시간 가면 갈수록. 수량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자산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이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너무 흔들릴 필요 없다. 여러분, 지금 마음 흔들지 말고 그냥 항상 buy and hold. 저렴해지면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 이러면은 더 사모아가는 전략 가져가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 주가가 흘러내리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데나이브스가 또 등판했습니다. 데나이브스가 아주 장문의 글을 써서 고객들에게 노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데나이브스를 믿고 신뢰하는 고객들이 있을 텐데, 또 그 고객들에게 테슬라에 대한 지금 상황, 또 미래 전망을 또 해줘야 고객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돈을 이제 묻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개미들은요, 계속 흔들리죠. 정보가 부족하고 어떤 정보가 건강한 정보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 택가들과 또 정말 이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듣게 되면요, 개미들을 막 혼돈스러워 가지고 막 팔고 또 손실 보고 계속 좌절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데나이브는 역시 항상 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데나이브가요, 오늘도 또 방송에서 나와서도 얘기하고 또 긴 장문의 글을 이 또 리포트를 썼거든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지금 도망쳐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쾌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들을 들여다봅니다. 자, 먼저요. 지금 그 맨 위에 보십시오. 데나이브스가요, 이 테슬라 주식을 본인들의 그 베스트 아이디어스 리스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국 기업 중에 테슬라는 최고의 우리가 베스트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이 테슬라가 들어가고 엔비디아가 들어가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최고의 또 주식 쪽에 우리가 올려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outperform 레이팅을 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계속 사모으라는 거예요. buy 레이팅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550 프라이스 타겟을 1년 안에 도달한다라고 현재 본인의 원래 그 $550를 그대로 이제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게 되면요. 자, 먼저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A number of times in Tesla story over the past decade. 지금 과거에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를 둘러싸고서는요, 정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네거티브 센티멘트, 부정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망한다, 테슬라는 이제 끝이다, 매번 이런 얘기들이요, 테슬라 부정론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어요. 정말 어느 기업과 비교하더라도요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혁신적인 혁신성과 그리고 기존에 없던 영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더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여론들 형성, 그리고 월가의 걱정들입니다. 월가에서 얼마나 많은 또 분석 얘기를 나옵니까? 막 그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요. 자, 그런 것들이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글로벌 혁신 기업, 그러니까 Unique Disruptive Global Tech Story거든요. 그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그러한 기술 이야기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테슬라의 그 내러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지에 대한 그런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다 덮어버리죠. 그 악화가 양화를 소위 말해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 재미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개인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기업 말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매일 눈 떠서요. 근데 한편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역시 미래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뭐예요? 사람이 자살을 해버린다고요. 그게 보통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이어졌을 때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소심해지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는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미래에 꼭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고 성공할 거야.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인간이라면요.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가져가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굉장히 약한 사람도 또 굉장히 지금 그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건강하고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끝은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건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기업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내러티브가 있는데, 지금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다 뒤엎고 있는 거예요. 막 흑암이 뒤덮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2017년도, 18년도에는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그동안에 부정적인 얘기들이요. 생산이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산 대결서 하면서 생산에 대해서 테슬라에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파이낸싱 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2017년, 18년도, 19년도까지 해서 이 여간에 보면 재정이 없어가지고 회사가 이제 망할 지점까지 오다 보니까 그 회사를 애플에게 넘기려고 했잖아요. 팀 쿡이 그거 우리는 관심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된 건데, 자, 그렇게까지 사실은 이 생산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재정도 없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이었죠. 저 거기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그 서버프라 쓴 거 있죠. 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또 트위터 인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주가가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 와, 그때는 최악이었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테슬라 부즈들이 지금 현재 이 전체 이 부정적인 스토리들, 특히 이제 머스크하고 도지를 둘러싼 거, 지금 머스크가 도지 개입됐다고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많지 않습니까? 지금 메이저 언론들, 즉 레거시 미디어들은 계속해서 머스크가 도지를 통해 가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행보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 여러분들 테슬람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27년도 18년도에 회사 망한다, 생산이 안 돼서, 그리고 재정의 위기다,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맞닥뜨렸는데요. 지금 어때요? 지금 또 똑같이 도지 관련된 거,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거, 트럼프하고 편이 돼가지고 지금 테슬라, 머스크가 완전 문제에 빠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된적인 게. 근데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또 지나가야겠죠.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This is a gut check moment for Tesla Bulls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This is a gut check moment for Tesla Bulls. 지금 테슬라들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gut check moment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위 말해서 사자의 심장을 테스트하는 그런 또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여러분들의 배짱,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 이런 걸 테스트 받는 또 그 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들만 온 게 아니에요. 이 데나이브는요, 기술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순간들을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로부터도 이 똑같이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어느 하나의 뭐 어떤 이 테슬라로만 오는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우리의 배짱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어떤 용기를 테스트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게 또 찾아오는 용기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배짱이 있느냐 없느냐, 뭐 배짱, 뭐 사실 그냥 장기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 받는 또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걸 못 견디면 어때요? 그냥 댓글에서 테슬라는 끝났다 막 욕하는 사람들 내던지고 떠나면 되는데 또 저런 사람들 못 떠나요. 계속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변을 돌면서 계속 또 혹시나 오를까 이러면서 팔지는 못하면서 말은 또 거칠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단기적이죠. 니얼텀입니다. 파란색으로 후반부에 보여요. 니얼텀으로 뭐냐면요, 판매가 지금 부진하지 않냐 이 얘기인 거예요. 매출이 부진하다. 근데 지금 매출이 유럽과 중국과 미국과 1월달, 2월달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along with the Musk protest, brand worries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이 도지에 들어가 있고 또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고 좀 더 이 굉장히 좀 이 발언들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스크에 대해서 저희 머스크 슈퍼 파워 슈퍼차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도 지르게 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약해져서 테슬라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유럽이나 중국이나 매출 떨어지는 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구형 모델화에서 신형 모델화에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재고가 부족해지면 생기는 현상이라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1월달, 2월달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이유를 알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공포감에 쩔어가지고 또 부정적인 소식에 계속 함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후반부에서 데나이브는요, 자, 지금 이렇게 뭐 테슬라에 대해서 온갖 그 부정적인 소식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테슬라가 그동안 앞으로 만들어낼 그 테슬라만의 굉장한 강점들, 어떻게 혁신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낼 그런 기업인지를 다시 그 본질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is is the start of the biggest innov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정말 가장 큰 혁신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뭐 physical AI, 소위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엔비디아 CEO 젠슨 왕도 앞으로는 physical AI 시대다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큰 혁신, 이 세상의 가장 큰 혁신의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사이클, 테크놀로지 사이클, 테슬라에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수년간 어마어마한 혁신과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 3년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혁신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걸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좀 흔들린다고 이거 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요. 이 lower cost sub a 35K new model before this summer 합니다. 이번 여름 이전에 결국 저렴한 자동차, lower cost, 더 싼 자동차가 나오지 않냐라는 겁니다. 기존에 뭐 2만 불, 2만 5천 불 했는데 지금 3만 5천 불 아래쪽만 내려와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가격대가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더 저렴한 차가 나온다라면, 만약에 2만 불대가 나온다고 그러면 대박인 거죠. 그래서 물가 감안하고 해서 한 3만 불대만 나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지금 저렴한 차가 나온다. 이건 결국 뭐예요? 테슬라 전체 이 디맨드를 올리게 됩니다. 그 테슬라 차량 수요가 끌어올리는 거죠.
마치 애플이 중가 모델을 내놓지 않습니까? 보통 1000불 이상 애플 핸드폰을 이번에 550불짜리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문턱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가 모델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수요가 올라간다. 테슬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성장, get back on the growth track이죠. 그러니까 다시 성장 곡선으로 이제 오르게 될 거라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결국 200만 대 연간 생산을 결국은 뛰어넘으면서 그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200만 대 연간 판매를 못 넘고 있잖아요. 결국 그거는 시장 마켓 점유율의 한계예요. 그게 뭐냐면 프리미엄 차들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 프리미엄 차가 아니라 이제 중가 정도의 차를 내놓게 되면은 시장은 더 확대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Launching unsupervised at best in Austin입니다. 텍사스에서 이번에 그 6월 달에 이제 그 페이드 서비스로 로보택시를 내놓지 않습니까? 자, 그게 지금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6월 달부터. 그건요, 여러분, 그게 뭐 조금만 하건 뭐 많이 하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오프닝 쇼와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 자체가 대단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데나이브즈는 we value at 1 trillion alone on sum of the parts valuation. 전체 밸류에이션에서 이 로보택시 시작하는 것으로서만 하더라도 향후 1년 안에 1 trillion 달러, 1조 달러는 가치를 추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1 trillion 추가되면은 그 2 trillion 기업은 무조건 가는 거죠. 이 로보택시만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1, 2년 충분히 이 여간에 달성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utonomous. 결국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요. biggest transformation to the auto industry in the modern day history인 겁니다. 자, 지금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오늘날 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이거 자체가 가장 큰 트랜스포메이션, 혁명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자동차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미래는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자동차 회사는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이건 옛날에 머스크가 한 얘기죠. 앞으로는 전기차로 전환될 거고 거기에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다? 그럼 망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금 리피트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자, 그리고 결국은 테슬라 will own the autonomous market in the US and globally. 결국 테슬라가 미국 시장 안에서 자율주행 마켓을 다 잡아먹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적수가 있나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결국 자율주행의 주도권은요, 테슬라가 다 가져가게 될 거예요. 이 미국 안에서. 미국 시장에서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가져가게 되면 서구 시장은 테슬라가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서구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그게 마치 뭐 애플이랄지 구글이랄지 전 세계의 독점적인 플랫폼을 가진 것처럼요. 여러분, 서구 사회가 아무리 만약에 중국이 테슬라보다 뛰어난 자율주행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중국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왜냐면은 그건 당연히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정보가 누출되고 이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고요. 그리고 결국 테슬라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을 휩쓸게 될 겁니다. 이거는 사실 계산이 안 나오죠. 어마어마하겠죠. 전 세계로 확장되면은. 그래서 큰 그러한 이 테슬라의 이 성장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이제 이 자율주행과 이 옵티머스죠. 결국 이 앞으로 옵티머스 로봇과 이 자율주행이 테슬라 전체 밸류에이션의 90%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당연하죠. 자동차는 이제 미미해진다는 겁니다. 자동차 자체는요. 그러니까 로봇과 자율주행이 테슬라 전체 가치의 90%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정말 10 트릴리언 이상 가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앞으로 지금 2 트릴리언은 이제 자율주행만으로 충분히 넘는 회사가 될 거라는 거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게 로봇택시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게 테슬라에 대한 지금 내러티브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갖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걸 향해 가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같이 들어와 있고 결국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 규제를 풀자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자율주행 규제는 다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본다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만 본다면 이런 테슬라의 본질적인 내러티브를 보면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떨어져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옛날 100달러, 105달러, 103달러 떨어졌을 때처럼 사자의 심장을 그때 담은 사람들 한 주, 두 주 그때 계속 사모은 사람들이 나중에 1년, 2년 지나서 주가가 폭등해 버릴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웃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에서였습니다.